토론회의 하이라이트 장면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불길은 잡혔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야 정책 대결 토론도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설전이 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이 주도권 토론회 질문을 던졌는데 왜 민주당이 말하는 억지 주장 최상병 특검을 받으려 하느냐라며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 민주당이 그 제3자 안을 받아들이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저는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드렸죠. 한동훈 특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사법적으로 처벌을 앞둔, 수감을 앞둔 사람의 개인적인 한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이것이 해결책이 된다라는 한동훈 후보와 절대로 최상병 특검은 추진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는 공방으로 펼쳐졌습니다. 자, 전주혜 의원님,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물론 이 중립을 지키셔야 되지만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한동훈 스타일의 최상병 특검은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는 19일이면 고 최수근 상병이 20대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네. 좀 되는 날이라 뭐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뭐 진상 규명이 마무리되지 않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거와 별도로 지금 이 최상병 특별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진상 규명보다는 저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통령을 향해서 그 칼이 네. 향해 있다. 결국은 대통령 민주당이 원하는 뭐 그런 뭐 대통령의 뭐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 탄핵까지 지금 밀어붙이려는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그것을 위한 청문회라는 초유의 지금 이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일방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손뼉을 맞춰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또 원내 의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수사의 향배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한동훈 그런 후보가 면에서 제안한 저는 좀 받아들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그 방법도 아직은 받아들여서 안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예.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대통령이 네. 제2요구권을 행사한 상태고 국회에 좀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표결 시점을 이것을 지금 이 전당대회 이후로 해서 같이 또 뭐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를 하면 같이 논의하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좀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당내 혼란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네네. 옆에 계신 전주혜 의원께서는 신중론 입장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특검도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 반대 의견 펼치셨는데 정법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그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그 제 의결을 했을 때 저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왜냐하면 8명이 필요했는데 그 사이에 4명이 찬성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안철수 의원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찬성한다라고 치고 김재섭 의원부터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결이 되는 거예요. 네. 부결이 되면 이른바 지금 뭐 박주민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 상설 특검을 가든지 아니면 또 법안을 내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것은요 마치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아니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은 네네.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간의 공방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러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해도 그때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요. 공수처예요. 공수처가 빨리 그 답을 갖다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예. 생각 듭니다. 두 분 다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그렇다면 국민의힘 이 당원들은 이 지점,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 스타일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 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금 전당대회 마지막 국면인데 어제 이 TV 토론회를 보고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댓글팀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의 거센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이 있다. 또 인간 드루킹 의혹이 있다.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24개의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보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댓글이 올라올 텐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제 댓글이 많으니까 저거는 제가 시킨 걸 것이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장해찬 전 최고는 오히려 나를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원희룡 후보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거짓말 하신 것도 고소 고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선거에서 고소 고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운영한 건 아니냐라는 댓글팀 논란에 대해서 하다 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하는 논리에 같이 편먹고 나를 공격하느냐 라면서 이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등을 반박했습니다. 들어서 양문석 의원의 논리. 근데 이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박수현 의원님. 예. 찐윤과 찐명이 한 편이 돼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거기서의 이 찐윤은 장해찬 전 최고고 찐명은 양문석 의원이고 한 편을 공격한다는 건 한동훈 후보예요. 이 댓글팀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참 이게 그 뭐 국민의힘 한쪽 정파의 어떤 민낯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네. 민낯으로 국민은 그렇게 인식하실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볼 때 이 국민의 큰 민심의 흐름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선 이 네 분의 후보들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그때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다 그렇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네 후보 다 이 총선의 패배 책임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익십 논란,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타이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 뭐 책임 이렇게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만 올라가고 네. 아버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도 결과적으로는 앞에 이 네 후보가 주장했듯이 총선 책임의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전제에서 우리 말씀 계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러한 어떤 민심의 흐름을 한동훈 후보는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앞서 우리 논의한 주제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이제 댓글팀의 의혹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길게 꼬리를 물고 갈 겁니다. 이 문제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특검도 제기가 될 것이 예상하고 있네.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야당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입장상 보면 결과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예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당대회에 흘러나온 민심의 흐름은 대통령에게 민심이 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후보 이런 것들을 좀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댓글팀에 관한 본인의 공격을 계속 야당으로 받을 때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본인은 그런 어떤 본인의 입지를 타협하기 위해서라도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론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셨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 공직을 역시 같이 했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댓글 부대로 운영한 건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어떻게 편을 먹고 나를 공격하느냐 한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된 게 아니라 같은 진영 내에서 장해찬 전 최고 등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한동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아니 뭐 명백한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상당히 어떤 부실한 의혹을 제기하고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게 양문석 의원이랑 같이 협공하는 듯한 모양새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 대하여 어떤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냐. 예. 그에 대해서도 원희룡 후보도 마땅한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근거 없는 공격, 예. 네거티브 마타도라는 그냥 거죠. 뭐 있으면 답을 네. 해보라 이런 정도의 공격이었다라고 스스로 자인한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이 드루킹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은 드루킹의 기재로 뭔가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근데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이 사건을 조사해보라 했더니 엉뚱하게 김경수 지사가 감옥 가는 이런 거와 같은 내부적 폭로전이 어떤 사건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장예찬 전 최고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드루킹과 내용적으로 달라요. 네.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여론 조작한 것이 아니고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댓글로 이루어졌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작이라고 하느냐.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다 같이 법무부 장관실 내에서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미애 장관도 연초에 교도소에 가서 절을 받아서 올려서 뭐 그런 사건들을 올렸거나 혹은 장관 퇴임식에 그런 어떤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거나 추미애 박범계에도 홍보팀이 있었다. 있었죠. 예. 그런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자기 장관의 치적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 자체를 싸그리해서 비판하는 것을 네. 조금 저는 오히려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어떤 홍보의 범위 그리고 어떤 자발적인 어떤 댓글을 갖고 마치 뭔가 불법적인 냄새가 나는 듯한 드루킹까지 얘기하면서 의혹을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법리적으로 댓글팀 의혹, 이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양문석 의원은 N 포털 사이트 계정에 뭐 10수개가 한동훈 댓글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장해찬 전 최고나 양문석 의원이나 이 명확한 근거는 아직 제기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댓글팀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실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런 댓글팀이 필요합니까? 정치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뭐 박수현 의원님도 계시고 전주혜 의원님도 계시지만 네. 정치인들은 이렇게 팬덤 부대가 딱 쫓아다니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제 기억에는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 제 생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치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본인도 정치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상황이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김기현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럼 누군가가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줘야 되는데 그때 비대위원장 후보로 누구 이름 나왔습니까? 뭐 김한길 씨 이름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이름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예. 그래도 제일 젊고 참신하고 지금 이미지가 그 국면을 전환시킬 카드는 한동훈이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소환이 된 건데 그것보다도 훨씬 전부터 미리미리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자체가 지난번에 MBC 그 김종배 시선집중 나가가지고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분명히 팀은 있었대요. 팀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한 후보가 얼마나 직접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 후보가
그 한동훈 후보가 이러한 댓글팀이 있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팀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그 팀을 한동훈 후보가 직접 그 운영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그 내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년 판사 경력의 전 전 판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사실 이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거는 네. 그거는 그 뭐 숭늉부터 찾는 숭늉부터 찾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체가 없다.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컴퓨터 등 이제 장애로 인한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죠. 네.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네. 이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뭐 이런 업무 방해 이제 요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뉴스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그래서 이게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댓글을 달아라. 지금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예. 댓글을 단들 어떠한 그런 뉴스 상에 순위가 조작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이게 어떠한 형법상의 실체법 위반이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제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형법상의 어떠한 그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특검 얘기를 꺼낸다는 거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자체 진영 내에서. 정쟁거리입니다. 네. 정쟁거리이고 이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히려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분열의 정치가 되고 있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도부인 또 전주의 비대위원이 원희룡 후보나 이제 윤상인 후보 등의 이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고의 개인적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의 이 사상 검증을 하는 듯한 질문들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재헌의회가 출범하면서 건국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940 몇 년인지 말씀하시죠. 이런 식의 아니 뭐 제가 적절하지 퀴즈를 않다고 내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일 수 있는데요. 동성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 단계에서는 동성혼은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우파의 적은 어디로 보십니까, 우리 한동훈 후보님? 저는 그렇게 국민을 적과 동지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우파의 적은 우파 내부에 있어서는 어떤 웰빙 같은 것, 지금 당장은 자기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세력들을 제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파의 적은 좌파가 아닙니다. 우파의 적.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이고요. 김정은 정권하고 결탁된 좌파 종북 세력이고요.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냐라는 이 원희룡 후보의 질문. 한동훈 후보는 건국일 질문을 듣자 실소하며 정말 이렇게 하시네요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건국일이 언제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날짜를 묻는 퀴즈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이 좌우파 간의 어떠한 건국 논쟁에 대한 답변을 원희룡 후보가 물어본 것이죠. 즉 사상 검증식의 질문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질문의 어떤 근저에는 우파가 맞아? 뭐 이런 걸 좀 따져보겠다라는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적절한지부터 좀 한 말씀 그러니까 해주시죠. 우선은 원희룡 후보 스스로가 작아졌다고 봐요. 장학 퀴즈에 나온 뭐 같은 뭐 퀴즈냐 이게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사상 검증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동성애 부분은 실제적으로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답이 정답이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저도 어제 봤는데 원희룡 후보는 기독교 우파적 관점을 정확하게 자기 신념한 것이고 그걸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자체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저런 아주 작은 그리고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나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렇군요. 이승만
치적에 대해서 네. 얘기하면서 또 뭐 내가 한 얘기가 영화에 나온다 그런 정도의 공부가 된 사람이 한동훈 후보 이미 건국전쟁 영화 다 보고 왔다. 그 건국절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인가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옆에서 한동훈 후보 주변에 좌파가 너무 많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는데 예상 문제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 질문은 오히려 주도권을 쥔 원희룡 장관이 손해봤다. 손해봤다. 그렇게 봅니다. 건국일 언제냐라고 물으면 설마 한동훈 후보가 임시정부 때부터입니다. 라고 답할 리는 없을 텐데 그걸 기대하진 않으셨을 테고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 김영주 의원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뭔가 수준이 낮은 질문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박수영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 원희룡 후보였다면 이런 질문을 했어야죠. 자, 이런 게 좋아요.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주요 뉴스 4가지를 선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회로 빠져나간다.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저격을 받아서 지금 세계의 정치 민주주의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루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겨우 저 수준이어서 되겠는가? 적어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어떤 민생에 관한 정책 이슈는 토론하지 않고 왜 싸움만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거세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책 토론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궁여지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2가지를 물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정책 토론과 민생 토론과는 거리가 먼 결과적으로 상대를 또다시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한 코너로 몰기 위한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질문이어서 집권 여당 대표를 뽑는 토론에 답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뼈아픈 대목인데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팬덤 정치는 우리 정치의 해악이다. 자제시킬 의향이 없냐? 라며 이 문자 공격을 양념에 빗댔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을 했었는데 그 공방도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물리적 충돌은 너무 극렬했어요. 저희 당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야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손동작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요. 댓글도 마찬가지인데 팬덤 정치가 지나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정치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좀 자제시킬 그런 의향이 없나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의 상황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설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연설을 하면서 제가 그 상황을 자제시켰다는 그 장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저는 그런 식의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위험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은 양념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댓글도 일종의 놀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들 뭐라고 합니까?